오늘은 남해 미조에 오후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간조입니다. 간조 시간이 되다 보니 물이 정조 상태, 그러다 보니 이 물골에 지금 해녀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물러갈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따라 해녀분들이 작업하고 나오면서 내뿜는 순비 소리가 괜히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는 유달리 겨울철 낚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수온이 지금은 갑작스럽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 감성돔 한 마리 낳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철입니다. 오죽하면은 감성돔이 전설의 고기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달고 다니는 귀한 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조의 수온이 한 며칠 동안에 한 9도 선을 이렇게 찍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수온을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오늘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늘 수온이 그나마 조금 올라가서 한 10도 선을 유지를 하는 그런 수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고기들은 특히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이렇게 갑자기 1도나 0.5도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입질 받기가 솔직히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수온이 저수온기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에는 또 입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수온이 올라간 만큼 대물 감성돔 한 마리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낚시 방송을 하고 있는 치지맨 김문 씨와 같이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며칠 전에 욕지도 갯바위 하스라는 갯바위에 둘이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도전 복수전으로서 미조에 같이 오늘 나와서 지금 채비를 같이 꾸리고 있는데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끝이 났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원줄은 2.5호, 목줄은 1.75 목줄을 묶었습니다. 오늘 채비는 잠수조법을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람 낚시보다는 먼 곳입니다. 지금 해녀 두 분이 조도와 범섬 사이에 물골입니다. 지금은 간조 상태가 되니까 조류 흐름이 멎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운데 있는 인공어초가 지금 조도와 범섬 사이에 인공어초가 많이 깔려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먼 곳을 오늘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조금 원투력이 있는 3제로지입니다. 3제로 뒤에 쿠션 고무를 하나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도래, 그리고 목줄은 한 발 정도 한 1m 50cm 정도의 좀 짧은 목줄을 묶었습니다. 잠수조법을 할 때는 가장 키포인트가 목줄을 짧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목줄을 너무 이렇게 길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찌 자체가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바닥에 닿이게 됩니다. 바닥에 닿이게 될 때 목줄이 길어 보면은 찌와 바늘과의 사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뒷줄을 견제를 잡아당기고 하더라도 목줄이 쉽게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쫙 펴질 수 있도록 조금 짧은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잠수조법을 사용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조류가 좀 빠를 때는 지금은 제가 봉돌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찌의 무게만으로 채비를 바닥까지 내려서 이렇게 사살 바닥을 더듬어오는 그런 낚시를 할 건데요. 낚시를 하다가 좀 조류가 조금 빠르다 싶으면은 봉돌을 목줄의 가운데에 물려주는 것보다는 돌에 바로 밑입니다. 돌에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물려줌으로써 미끌림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봉돌을 내가 좀 물려서 채비를 조금 빨리 내려야 되겠다, 조류의 힘을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항상 돌의 밑에다가 봉돌을 조류의 속도에 맞게 B나 2B나 3B나 이렇게 하나씩 물려가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 채비는 끝은 났지만요. 지금은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간조 시간이니까 조류의 흐름이 늦은 것을 보면서 지금 물 작업이 나왔지 싶습니다. 오늘은 간조 시간이 오후 1시경이 간조입니다. 그래서 한 2시경부터 조금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쉬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들물이 시작할 때 그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낚시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선글라스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선글라스가 아니고요. 보안경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보안경을 끼고 지금 낚시를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내장이랍니다. 낚시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생겨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빛이 반사되어서 올라오는 자외선은 육지에서 받는 그런 자외선의 몇 배의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강한 자외선에서 이렇게 아무리 선글라스를 끼고 평광안경을 끼고 이렇게 낚시를 하더라도 옆으로 더 스며드는 그런 자외선의 영향은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자외선이 백내장에 또 중요한 그런 또 변수로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낚시를 다니실 때는 자신의 눈을 보호하면서 즐거운 낚시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안 추우십니까? 언니, 안 추우세요? 아무래도 해녀들 작업하고 나면은 영향이 많다. 이런 것이 오늘 내가 보니까 수온이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별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왜 되겠노?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인데 이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가 되겠나? 어? 한 말을 해야지. 칼바람 속에서 자맥질을 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해녀들의 물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낚시를 하면서 궁금했던 원줄과 목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바늘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반응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낚시인들이 가장 사용을 또 많이 하는 바늘과 원줄과 목줄입니다. 그래서 원줄, 목줄을 고르는 방법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점에 가서 원줄, 목줄을 어떤 기준으로 사노?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일 비싼 거, 목줄, 원줄도 비싼 거 쓰면 좋지 않냐. 뭐 그래. 그래서, 좋을 수도 있다. 예. 요즘 한 4만원, 5만원짜리 이런 원줄도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네네. 한데 무슨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욕을 얻어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는 낚시줄을 보면은 일본에서 그냥 바로 직수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일본에서 원사를 대부분 보면 일본에서 원사를 가져와서 원사를 직접 감아 가지고 상표를 붙이가 나가는 막 그런 원줄 목줄이 많거든. 그렇습니다. 많은데 한 업자가 자기가 적당한 마진을 붙이고 원줄이 좋으니까 한 적당한 가격 한 10,000몇 원에 붙여서 하면은 정말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시중에 깔은 거야. 깔은데 한 개도 안 나가더래. 왜요? 어? 왜요? 왜요? 네. 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니 같은 사람. 제일 비싼 거. 비싼 거.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는 10,000몇 원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한 4만 배로 꼬빼기로 올려서 한 4만 원대로 이렇게 올려서 가격을 다시 수정을 해서 걸어 놓으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잘 나가더라 이거야. 원줄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프로팅 타입, 세미 프로팅 타입, 그리고 싱킹 타입. 프로팅 타입이라는 것은 물 위에 뜨는 원줄을 프로팅 타입이라고 하고 네. 세미 프로팅 타입이라는 것은 물 속에 살짝 가라앉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싱킹 타입. 원줄이 가라앉는 원줄을 싱킹 타입이라 그래요.
원투 낚시라든지 뭐 루어 낚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 원줄을 물속에 이렇게 좀 가라앉혀서 낚시를 할 때 강도가 굉장히 질겨. 이런 것은 좀 가격이 사지만은 찌낚시를 할 때는 원줄이 계속 물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원줄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 예, 그렇죠. 막상 물었다 하더라도 원줄이 이렇게 바닷속에 수시에 가라앉는데 챔질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찌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비싼 이런 프로팅 타입의 원줄을 사용을 하는 거야. 비싼 이유는 이 가는 원줄 안에 프로팅 타입이라는 것은 공기층을 넣어둔 거야. 요 조그만 안에다가 그래서 요 공기층을 몇 개를 넣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504, 뭐 604, 뭐 요즘 보니까 10몇04 이런 그 낚시줄에 보면은 선전하는 데 보면 나와 있어. 그것은 이 원줄 안에다가 공기층을 몇 개를 이렇게 넣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원줄을 사용할 때는 물에 어떻게 잘 뜨는지 안 뜨는지를 갖다가 관찰하는 것은 원줄을 한 1cm 정도로 예. 딱 잘라 가지고는 물이 담겨 있는 그런 수조통에서 예. 물 위에 던져 놓고 이래 젖어 놓고 보면은 가라앉는 속도가 틀려. 똑같은 원줄이지만은 이것을 잘라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젖어서 이렇게 가라앉는 속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프로팅 타입의 좋은 원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줄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서도 있는 것이 있고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것도 있고 공기층이 조금 덜 들어간 그런 원줄은 빨리 가라앉아요. 조금 빨리 가라앉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야. 그것을 보면서 물 위에 뜨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에는 강도잖아. 예. 강도는 이렇게 원줄을 매듭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묶어. 이렇게 한번 묶어서는 맨손으로 하면 손 다쳐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딱 묶어서 적당하게 세게 당기면은 뭐 다 떨어지겠지만은 적당하게 턱 하면 턱 당겨보라고. 당겨보면은 강도가 안 좋은 원줄은 그냥 쉽게 턱 이렇게 끊어져 버려. 그런데 조금 강도가 괜찮은 원줄은 당기다 보면 턱 하면서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탁 당겨보는 요 테스트를 거쳐보는 것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원줄이 아무리 비싼 원줄이라도 좋은 원줄이라도 이 원줄에다가 이 코팅을 입힌한 거거든. 코팅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태양의 자외선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도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오래된 원줄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낚시에 가서 챔질하면 하는데 원줄이 그냥 툭툭 끊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썩은 원줄이 잘못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야. 그래서 원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새 원줄을 감안한 거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죠. 그것은 뭐 자신의 판단에 맡기고 예. 가서 어떤 원줄을 고르느냐에 따라서는 오래된 원줄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묶은 부분을 안 하고 묶고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손으로 턱 당겨도 그냥 쉽게 툭툭 끊어지는 원줄이 있는 거야. 이것은 오래된 원줄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아. 목줄 같은 경우에는 목줄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론사, 하나는 카본사. 카본사와 나이론사의 또 구분하는 방법은 라이터로서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불로 탁 찢어가지고 나이론사 같은 경우에는 불이 타면서 쭉 타고 올라가. 그런데 카본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 불로 탁 튕기면은 불이 푹푹푹푹 하면서 손가락에 맞춰보면 재가 묻어나. 카본이 타는 거야. 나이론사 원줄은 하나 단점이 열에 굉장히 약해요. 열에. 그래서 우리가 원줄 갖다가 묶은 부분을 할 때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원줄 묶은 부분에서 이렇게 침을 한 번 발라서 서서히 이렇게 묶음을 갖다가 당겨주면서 마찰열을 줄이는 거거든. 이것이 나이론사의 가장 단점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나이론사 목줄 같은 경우에는 쓱 이렇게 긁어보면은 파마 현상이 꼬골꼬골 이렇게 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 그런데 카본사 같은 경우에는 손톱으로 이걸 긁어내라도 파마 현상이 별로 안 지는 거야. 그래서 강도 면에서도 나이론사 같은 경우에는 쭉쭉 늘어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돔 낚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서 나이론사 강도가 좀 약한 그런 목줄을 사용해서 터져버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비싼 카본사 목줄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같은 경우에는 카본사 목줄을 고를 때는 낚시점에 가서 똑같은 1.5호 목줄을 이렇게 골라서 두 개를 갖다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어떤 것은 굉장히 실끝이 부드럽게 이렇게 카본사, 똑같은 카본사인데도 부드럽게 이렇게 나풀거리는 목줄이 있고 어떤 목줄은 굉장히 뻣뻣하게 가만히 상도 조금 이렇게 지면서 뻣뻣하게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목줄이 똑같은 카본사인데도 목줄이 있는 거야. 뻣뻣한 목줄보다는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물속에서도 고기들에게 이물감도 좀 적게 하고 굉장히 채비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거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번 흔들어 보면서 좀 꽤 부드러운 그런 목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낚싯대 낚싯대 상처 생기면은 바람 불 때 조그만 상처만 생겨도 힘없이 부러진대, 그거 낚싯대는. 지금 시간이 3시가 다 돼갑니다. 한 2시간 넘게, 2시간 반 정도를 지금 해녀들이 물러가고 좀 이렇게 앉아서 쉬었는데요. 막상, 야, 이거 봐라. 지금 이 낚싯대 한번 챔질해보면 뚝 부러질 거야. 조금 전에 상처 났잖아, 넘어지면서. 내가 이걸 이어왔는 건 모르겠다. 내가 테스트 한번 해줄게, 봐라.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 낚싯대라는 것은 카본 원단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통에다가 말아서 열처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낚싯대거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이 힘세가잖아, 이거. 탄성이 있고 팅팅하지? 하지?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상체를 한번 상내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방금 상체를 조금 냈지? 상체를 냈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 바로 부러져.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어? 바로 부러지지.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낚싯대를 놓을 때 내가 이것은 언젠가는 내가 한번 낚싯대 부러질 때 왜 부러지는가를 내가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옆에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 많이 불고 있는 데서 이런 아무 하자가 없는 이런 낚싯대에서 바람이 좀 부는데 이렇게 놔뒀다가 여기서 하면은 탁 하면 바로 이렇게 턱 똥알 나는 거야. 상처 났을 때. 그러니까 비싼 낚시일 때 이럴수록 고탄성 카본을 많이 사용을 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걸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낚싯대 쉴 때라든지 이렇게 특히 바람이 불 때 또 야영을 할 때 내가 밤 낚시를 하고는 낚싯대를 접지 않고 그냥 낚싯대에다가 이 갯바에다가 걸쳐놓고는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 하면은 밤에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갯바에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처가 생긴다고. 상처가 생겼을 때 챔질을 갖다가 낚싯대 입질을 들어와서 챔질을 획 했을 때 어떻게 나겠어? 조금 전과 같은 현상을 똑 하고 바로 딱 두둥하게 나쁘는 거야. 뭐 이거는 2번 때야. 2번 때지만은 챔질을 하다 보면 톡 부러질 수 있는데 밑에 이거 놓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3번 때라도 붉은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관에서는 잘 부러지지 않지만은 상처가 난 줄 모르고 미끌림이 생겼을 때 획 이렇게 쳐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빠따 때 3번 때 굵은 낚싯대라도 그냥 빡 하고 부러지는 거야.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 낚싯대 공장에다가 해서 낚싯대 챔질을 한번 획 하니까 낚싯대가 빡 부러지는 그런 것을 낚싯대라고 만들어냈습니까? 하고 팍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들어. 그래서 조금 전에 봤다시피 상처가 나지 않은 낚싯대는 웬간해서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데 상처가 좀 난 것은 조금만 힘을 탁 가해가 순간적인 힘을 탁 가해보면은 그냥 그 난 부분에서 탁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낚싯대는 항상 간수를 잘 해줘야 돼. 낚싯대에 상처가 안 생기는데 부러지는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있어. 원줄, 목줄을 굵게 사용을 해서 미끌림이 생겨서 억지로 막 탁 당기고 또 대물 부실이 참돔을 걸어서 억지로 막 당기다가 낚싯대에 앉아 그 한계에 도달하는 거지, 강도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낚싯대를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부러졌을 때는 빠박 소리가 나. 하면서 쇠똥가리가 막 전체가 탁탁탁 이렇게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낚싯대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낚싯대 공장에 가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부러졌다는 것을 대충은 알 수가 있어. 뭐 하다 보면 낚싯대 제조 과정에서 실수도 있는 것도 있어. 사람이 만드는 건데 뭐 실수 없는 것도 없을지만은 조금 전에 테스트를 해봤다시피 조그마한 상처가 생겼을 때 탁 하니까 손쉽게 뚝 부러지는 것이 가본 낚싯대니까 놓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간수를 해야 돼요. 긴 기다림의 시간은 지나고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여기서는 바람을 조금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자리지만은 지금 과연 낚시가 가능히 할까 할 정도로 오후가 절부들면서 바람이 지금 굉장히 세차게 지금 불어옵니다. 2시간입니다. 오늘 5시에 철수하니까 한 2시간 동안 그나마 지금 채비는 잠수지 채비니까 찌를 물속에 담그면서 낚싯대도 물속에 담궈서 바람의 영향을 조금 줄이면서 낚시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찌가 내가 원하는 곳에 밑밥이 날아갈지 그것이 지금 의문입니다. 하지만은 뭐 이왕 이렇게 바다에 나왔으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지고 일로 날라온다. 그나마 초리대 끝을 물속에 담글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낚시는 가능은 합니다.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초리대 끝이 바닷물에 닿이지 않은 이런 자리에서는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낚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원줄이 바람에 날려서 채비 내림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나마 지금은 조금 밑에 내려오니 초리대 끝을 물속에 담궈서 물속에 이렇게 담궈 둔 다음에 낚시를 하면은 그나마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뭐 서리제로 잠수지로서 낚시를 하니까 바람의 영향은 그렇게 받지를 않고 낚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밑밥입니다. 밑밥이 내가 원하는 곳에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물때에 맞춰서 이렇게 오후 낚시를 나와봤지만은 뜨다지 않게 해녀들 작업 때문에 한 3시간, 2시간 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낚시를 하려고 막상 채비를 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바람이 터져 버렸습니다. 바람이 터져서 지금은 굉장히 낚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잡어 입질조차 없습니다.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이 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